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오후 2시, 고요함이 내려앉은 그곳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9의 최진우 회장.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과 손목에 빛나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그의 성공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어선 이 낯선 골목길. 평소라면 절대 발걸음하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락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글씨였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밥 끓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생각보다 깔끔한 내부.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다. 구석자리에 앉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은수였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은수가 밝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내밀었다. 그런데 최 회장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다. 뭐 드시겠어요? 최 회장은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소고기 국밥 하나요? 은수가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시계를 보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저 시계. 은수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은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30년 전에 구입한 롤렉스 데이토나였다.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무리해서 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다. 주방에서 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또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신기하죠? 최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의 시계는 한정판 모델이었다. 그것도 당시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희귀한 모델이었다. 그런데 국밥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 설마 가짜를 보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해시태그 기억의 조각들. 곧 은수가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왔다. 소고기 국밥 나왔어요. 그녀가 국밥을 놓으며 다시 한번 최 회장의 시계를 힐끔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기요, 혹시 그 시계 정말 신기해요. 네. 최 회장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정말 똑같아서요. 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최 회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시계는 30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은수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은수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다. 최 회장은 국밥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그가 20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요. 은수가 최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다. 천천히 드세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30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 시계를 손목에서 잠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다. 퍼레버 영이라는 영문이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최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를 손목에 찼다. 해시태그 운명의 실타래. 그리고 국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은수를 쳐다보았다. 20살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최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수를 다시 불렀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은수가 밝게 대답하며 다가왔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저희 엄마요? 왜 갑자기?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최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 엄마는 정미영이에요. 근데 왜요? 은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정미영.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그는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혹시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최 회장이 다시 물었다. 50살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50살. 자신과 2살 차이. 최 회장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계산서를 달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계산은 5,000원이에요. 은수가 말했다. 최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며 말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은수가 당황했지만 최 회장은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다. 해시태그 30년 전의 약속. 가게 밖으로 나온 최 회장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영.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0년 전 20살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은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던 그녀였다. 차 안에 앉은 최 회장은 3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영이와 사귀었다.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도 기억났다. 생일 선물로 주면서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퍼레버 영이라고 새겨달라고 했던 것도.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졸업 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유학을 갔고 미영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그때 자신은 비겁했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면, 은수가 미영이의 딸이라면.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은수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다. 해시태그 엇갈린 마음. 한편 국밥집에서는 은수가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니, 아까 그 아저씨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을까요? 은수가 물었다. 글쎄, 부자들은 원래 좀 이상해. 주방에서 일하는 순자가 대답했다. 근데 진짜 너희 엄마 시계랑 똑같다고 했어? 네, 정말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시계줄까지. 신기하죠? 너희 엄마가 그 시계를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 있어?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받은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은수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미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이상한 손님? 네. 정장 입고 비싼 시계 찬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고. 미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봤다.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가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 미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받았던 그 시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보는 그 시계 말이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5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최 씨라고 하던데요.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최. 그 성씨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최진우. 자신의 첫사랑이자 은수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해시태그 숨겨진 진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미영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시계가 나타났다. 30년 전 진우가 선물해준 롤렉스 데이토나였다.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보니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날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영아, 우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 이 시계처럼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진우는 떠났다. 유학을 간다며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미영이는 혼자서 은수를 낳아 키웠다. 진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로. 설마 진우가 나타난 건가? 미영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다. 원망과 그리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그때 은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어. 미영이가 재빨리 시계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다. 엄마, 혹시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우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말이다. 그냥 옛날에 받은 거야. 이제 잠자. 내일 일찍 나가야 하잖아. 네, 알겠어요. 엄마도 일찍 자요. 은수가 나간 후 미영이는 다시 시계를 꺼내보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내일 다시 가게 올까? 미영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정말 진우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은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해시태그 운명적 재회.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만난 은수와 정미영이라는 이름만 맴돌고 있었다. 부장님. 최 회장이 비서실장인 박 부장을 불렀다. 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박 부장은 15년간 최 회장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정미영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나이는 50살 딸이 은수라는 20살 여자아이가 있고 현재 미락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박 부장은 메모를 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최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한 적은 없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관계, 과거 이력. 그리고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30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박 부장이 나간 후 최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만약 정말 미영이가 그 미영이라면 은수는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긴 걸까? 해시태그 진실을 마주하며 며칠 후 박 부장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최 회장을 찾아왔다. 회장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정미영 씨는 현재 50살로 20살 된 딸 은수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30년 전, 정확히는 1994년에 최진우라는 남성과 교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성함과 일치합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확실한가? 네, 회장님. 그리고 은수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은수는 자신의 딸이었고 미영이는 30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워온 것이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날 오후 최 회장은 혼자서 미락 국밥집 앞을 서성였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영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딸의 존재도 몰랐던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원망받지 않을까? 결국 그날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해시태그 어머니와 딸의 대화. 그날 밤 은수는 어머니가 며칠째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자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그 아저씨 이후로 계속 이상하세요. 미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수야,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뭔데요? 미영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은수의 눈이 커졌다. 살아계셔. 그리고 그 시계 아저씨가 내 아빠야. 은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다. 그럼 아빠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내가 자기 딸인 줄 몰랐어. 우연히 시계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럼 아빠는 저를 버린 거예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영이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왜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달랐어. 아빠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마는 가난했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은수도 눈물이 났다. 20살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혼란스러워. 해시태그 용기 내어 다가서기. 며칠이 지났다. 최 회장은 매일 국밥집 앞을 지나다니며 망설였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박 부장이 미락 국밥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미영 씨 계신가요? 은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희 엄마요? 지금 없는데. 누구세요? 저는 최진우 회장님의 비서실장 박영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뵙고 싶어서요. 그때 마침 미영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가게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저는 최진우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미영이는 최진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 진우였던 거다. 그것도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다. 해시태그 30년 만의 진실. 조용한 카페에서 박 부장과 마주 앉은 미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전의 사귀었어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렇다면 혹시 따님 은수양의 아버지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네, 맞아요.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해시태그 재회를 향한 발걸음. 며칠 후 미영이는 용기를 내어 박 부장에게 연락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6시. 30년 만에 재회를 앞둔 최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국밥집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와요.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거 받아주세요. 최 회장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번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다. 미영아.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영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살만했어. 미영이가 결국 담담하게 대답했다. 은수가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최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해요. 은수가 수줍게 대답했다. 아빠. 정말 제 아빠가 맞나요? 그래, 내가 내 아빠가 맞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은수야. 지금까지 몰랐어서.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고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해가 질 무렵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심히 가세요. 은수가 대답했다. 은수야, 내일도 와도 될까? 당연히 오세요. 아빠잖아요.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은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야. 최 회장이 나간 후 모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어때요? 아빠 만나보니까? 글쎄, 예전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저는 좋아요. 아빠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미영이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은수는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다음 날부터 최 회장은 매일 국밥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은수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은수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은 김치찌개로 할까? 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미영이는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은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딸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 서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진우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전의 그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정한 화해.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영아, 왜?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진우를 바라봤다.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 은수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부모를 바라봤다. 정말요? 결혼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최 회장이 미영이에게 물었다. 미영이는 한참 생각했다. 결혼. 20살 때 꿈꿨던 일이 50살이 되어서야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나이도 많은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영이가 수줍게 말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은수가 흥분하며 말했다. 결혼하세요. 미영이는 딸과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정말? 최 회장이 기뻐하며 일어섰다. 응.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늦었지만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늦은 결혼식. 몇 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최 회장의 지인들이 참석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결혼식이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다. 최 회장과 미영이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키스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은수는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최 회장이 마련한 따뜻한 집이었다. 국밥집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미영이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완성된 가족.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은수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최 회장이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지원해줄게. 고마워요, 아빠. 미영이는 딸과 남편을 바라보며 흐뭇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미영이가 진우에게 말했다. 무슨 계획? 여행도 가고 못 해본 것들 해보고. 이제 진짜 젊게 살아보자. 최 회장은 미영이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며 웃었다. 여전히 퍼레버 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래, 영원히 젊게 살자. 그때 약속했잖아. 응,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FIL OGUE 마이너스 영원한 약속. 몇 년이 더 지났다. 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좋은 연인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도 결혼해요. 은수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 우리 딸이 벌써. 미영이가 감격하며 말했다. 축하해, 은수야. 최 회장도 딸을 꼭 안아줬다. 은수의 결혼식 날, 최 회장은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다. 20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마침내 해내는 순간이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둬서. 결혼식이 끝난 후 최 회장과 미영이는 집에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네. 미영이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응, 늦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이야.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자신들이 만들어갈 수 있었다. 여보, 시계 좀 봐. 미영이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시계를 꺼내보았다. 30년 전 진우가 선물한 그 시계와 진우가 지금도 차고 있는 똑같은 시계였다. 여전히 정확하게 가고 있네. 최 회장이 말했다.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퍼레버 영. 퍼레버 영.
두 사람은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 때처럼 설레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날까?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좋아, 약속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니까.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진우와 미영이, 그리고 은수.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였다.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도 계속될 것이다. Forever Young, 그 약속처럼 말이다.